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셨나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꽉 막힌 도로를 뚫으며 출근하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 역시 30대 중반까지는 매일 그 질문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통장은 월급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았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달리고 또 달려도 제자리인 기분.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것을 쥐경주라고 불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만약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면 여러분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많이 배우고 지적인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한 가난한 아빠였고,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하와이 최고의 거부가 된 친구의 아버지, 바로 부자 아빠였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죠. 가난한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안전한 투자를 해라.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들입니다. 저도 딸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할 뻔했습니다.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자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라.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부자 아빠는 우리가 학교에서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배웠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제 머리를 둔기로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자 아빠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감정에 조종당합니다.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가고,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싶은 욕망에 빠지죠. 그리고 다시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쥐경주의 실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만 오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시절을 돌아보면 월급이 올라도 남는 돈은 똑같지 않았나요? 수입이 늘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결국 더 비싼 쳇바퀴로 갈아탈 뿐 쳇바퀴를 돌려야 하는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 아빠는 아주 간단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집과 자동차가 사실은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 아빠의 정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간단합니다.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 반대로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매달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죠. 그렇다면 그것은 부자 아빠의 기준에서는 부채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은 단순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전부 지출로 나갑니다. 중산층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부채를 삽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할부로 차를 삽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부채 비용도 함께 늘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반면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산을 삽니다. 주식, 채권, 부동생, 지적재산권 등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온 수입으로 럭셔리한 소비를 합니다.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내 돈이 벌어온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여기서 사업이란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진짜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낮 시간 외에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나만의 머니트리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융 IQ입니다.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 지식, 이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운전을 배우듯 하나씩 익히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재무제표가 외계어 같았지만 하나씩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제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지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부자 아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돈을 벌지 못한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실수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잃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순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천적인 팁 하나를 드릴게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 내고 집세 내고 카드값 내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하시죠? 순서를 바꾸세요.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자산 구축을 위한 돈을 먼저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든 메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금융 천재성이 깨어납니다. 압박감이 창의력을 만듭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월급을 넘어선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는 왜 이 빚을 졌는가? 이것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뼈아픈 인정 끝에 저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작은 종잣돈을 모아 배당주와 컨텐츠 소득 같은 진짜 자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라는 공포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산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5살 난 제 딸에게도 이제는 말해줍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라 대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요. 2030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명품 신발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우량주 한 주를 사거나 금융 지식을 쌓는 책을 사세요. 복리의 마법은 일찍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신의 축복입니다. 10년 뒤 친구들이 카드값 걱정할 때 여러분은 배당금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40대 가장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쁜 부채를 줄이고 좋은 부채를 활용하는 법을 익히세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낚시하는 법을 보여주세요. 부모의 금융지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임을 명심하세요. 둘째, 수입이 생기면 자산을 사는데 먼저 쓰세요. 셋째, 금융 지식을 공부하여 돈을 지배하세요. 이 단순한 원칙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끈기가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기 싫을 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두려움이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서점에 가서 경제서적 한 권을 집어드는 것,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며 포기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뇌를 작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 가족과의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진짜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저 정진우가 여러분의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자산을 산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자산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